요즘 왜 이렇게 멍한지 모르겠다고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잊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문득 내가 왜 열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반찬을 꺼내려 했던 것도 같은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물 꺼내려 했던 거였구나 하고 떠올랐습니다. 이미 다시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그냥 넘겼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 부쩍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여름이 되면 이런 현상이 유독 심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기억도 순간순간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히 짜증도 늘고 얼굴이 열이 오르는 느낌도 자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몸만 더위를 먹는 것이 아니라 뇌도 더위에 시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말하다가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순간 멈춘 적도 있습니다. 친구가 왜 말이 끊기냐고 물었는데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몇 번 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더위와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뇌가 과열되어 집중력과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열을 잘 식히지 못하는 기관이어서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더군요. 기온이 오르면 뇌에 전달되는 혈류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 생각도 느려지고 판단도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짜증이 늘며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잠을 설쳤던 다음 날 집중이 안 되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정보를 정리하고 독소를 제거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로감이 더 쌓인다고 합니다. 수분 부족 역시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뇌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수 상태가 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름에는 스트레스가 더 잘 쌓인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너무 더워서 외출도 꺼려지고 실내에만 있다 보면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이는 스트레스가 뇌에까지 영향을 주고 감정 조절을 방해한다는 점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뇌도 덩달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스스로 뇌에 휴식을 주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방 안 온도를 낮춰서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며 깊은 호흡을 해봤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조금씩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생활 속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뇌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더 쉽게 지치고 약해지는 기관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이라는 계절은 뇌에게도 매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돌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맑은 머리에서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여름, 더위로부터 뇌를 지켜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오후 시간이었는데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머리가 묵직하고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졸린 건 아닌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단어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순간 냉방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집에서 에어컨을 오래 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멍하고 생각이 잘 안 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강하게 틀었던 건데 그 결과로는 오히려 머리가 더 무거워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뇌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진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너무 뜨거워도 문제지만 반대로 너무 차가워도 기능이 둔화됩니다. 특히 에어컨 바람이 바로 닿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몸 전체가 차가워지는데 뇌 역시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고 그로 인해 인지 기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뇌가 과열되지 않게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뇌를 느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에어컨을 오래 틀어놓을 때에는 한쪽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일정 시간마다 껐다 켰다 하며 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등 쪽에 찬 기운이 직접 닿지 않게 얇은 천이나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깨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더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켠 채로 낮잠을 잤던 날이었죠. 그 이후로는 낮잠을 잘 때는 에어컨을 끄거나 최소한 타이머를 걸어두고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한기를 느끼는 날은 확실히 뇌도 깨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아이스커피나 얼음물 같은 걸 자주 찾게 되는데 그런 음료를 많이 마신 날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멍하고 속도 불편한 날이 많았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뇌도 차가워지기 때문이죠. 물론 더울 때 시원한 음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도하게 냉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뇌 기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미지근한 국을 드시는 걸 보고 더운데 왜 저럴까 싶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것을 섭취해서 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요즘은 저도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꼭 따뜻한 국이나 차를 함께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가 예민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뇌의 활동을 더 방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후로는 무조건 시원한 것만 찾지 않고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다가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 있어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에어컨을 줄이자 친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더운데 줄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더 멍하고 무기력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니 친구도 최근 비슷한 증상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친구와 함께 적절한 냉방 온도와 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생활 습관을 조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운 것만 조심할 게 아니라 뇌가 너무 차가워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뇌는 적정한 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라는 걸 몸으로 깨달은 여름이었습니다. 며칠 전 하루는 이상하리만큼 가볍고 맑게 흘러갔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게 멈춰있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도 괜히 밝고 하고 싶은 일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더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뭘 다르게 했나?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떠올려 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어쩌면 뇌가 좋아하는 루틴을 제대로 해낸 날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휴대폰을 보지 않고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햇빛이 살짝 얼굴에 닿는 순간 조금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물의 온도를 조금 더 높였는데 그게 오히려 뱃속까지 따뜻하게 퍼지면서 머리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혼자 있는 조용한 거실에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을 깊게 해봤습니다. 처음엔 뭐가 좋아질까 싶었는데
반복하다 보니 아침에 들쑥날쑥하던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뇌가 움직이기 전에 마음부터 가라앉힌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니까 오히려 오전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집중도 더 잘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간단하지만 단백질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두유, 견과류 몇 알, 그리고 바나나 반 개. 따로 뇌 건강을 생각하고 챙긴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날 뇌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게 된 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뇌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침엔 뇌가 깨어나는데 영양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날 점심은 가볍게 먹고 난 후 낮잠은 과감히 생략하고 대신 발끝을 벽에 대고 누워서 10분 정도 쉬었습니다. 다리가 가볍게 풀리면서 머리도 맑아졌고 그렇게 짧은 휴식만으로도 집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늘어지게 눕는 것보다 오히려 짧고 의식 있는 휴식이 뇌엔 더 잘 맞는다는 걸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조금 읽고 차분한 음악을 틀어두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멍하니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동안은 멍하게 앉아있으면 뭔가 시간을 낭비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알고 보면 뇌가 숨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뇌는 그 순간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신경 쓴 게 딱히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움직였는데 그게 뇌에겐 가장 좋은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건강식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없었지만 뇌가 원했던 건 조용한 환경, 규칙적인 수분과 식사, 그리고 깊은 호흡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루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꼭 지켜야 할 의무 같고 하루라도 못하면 실패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뇌가 따라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고 쉴 때는 정말 제대로 쉬는 것. 그렇게 리듬이 맞아지자 머릿속도 하나씩 정리되더군요. 그 후로는 매일 똑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침에 첫 30분은 꼭 조용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뇌가 깨어나고 방향을 잡기까지의 시간을 주는 거죠. 처음 30분의 상태가 하루 전체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바쁜 하루 속에서 뇌를 챙기기란 쉽지 않지만 어쩌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뇌가 좋아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단순함이고 조용한 흐름 속에서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날의 기분과 머릿속 상태를 통해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뇌는 솔직하더군요. 우리가 신호만 잘 듣고 조금만 리듬을 맞춰준다면 뇌는 스스로 정리되고 회복하는 힘을 가졌다는 걸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나만의 방식이라며 고집하던 생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자꾸 피곤하고 멍하고 말끝도 자주 잊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가 만든 뇌 피로의 결과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잠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해지니 그때야 집중도 되고 핸드폰도 그때 가장 오래 보게 되더군요. 처음엔 밤 11시, 그러다 자정 넘기기 일수. 다음날 오전엔 몸이 무겁고 기억력이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야행성이라 이게 더 잘 맞아라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회의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까먹고 머릿속이 텅 빈 듯한 순간을 경험하고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뇌는 수면 중에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고 회복하는데 이 리듬이 계속 망가지면 뇌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늦게 자고 뒤척이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뇌는 더 피곤해지지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11시 이전에 불을 끄고 휴대폰은 멀리 두고 은은한 조명을 켜고 책 몇 장만 넘기다 잠드는 걸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뇌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무심코 마시던 아이스 커피. 하루 두세 잔씩은 기본이었는데 뇌 입장에선 말 그대로 과도한 카페인 폭탄이었더군요. 여름엔 더위 때문에 시원한 걸 찾게 되고 오후엔 나른하니까 한 잔 더.
그렇게 마시다 보면 밤까지 정신이 깨어있고 수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카페인이 몸속을 오랫동안 떠돌며 뇌를 긴장 상태로 묶어두기 때문에 뇌가 진짜로 쉬지 못합니다. 요즘은 오전에 한 잔, 그것도 꼭 식사 후에만 마시고 그 외에는 시원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냉방이 강한 카페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작업할 게 많을 때 시원한 곳에서 집중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집중력은 점점 흐려지고 쉽게 짜증이 났습니다. 나중엔 머리가 띵하고 두통까지 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몸은 시원하지만 뇌는 지나치게 냉각되어 활력을 잃는 상태였던 겁니다. 지금은 카페를 가더라도 1시간 이상 머물지 않고 되도록 햇빛이 드는 자리를 고릅니다. 무더위 때문에 자주 끼니를 거르고 간단한 간식으로 때우는 습관도 뇌를 지치게 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이나 단 음료는 순간적인 에너지는 줄 수 있지만 금방 당 수치가 떨어지면서 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고 뭘 해도 손에 잡히지 않던 날은 대부분 그렇게 간단히 끼니를 넘겼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덥더라도 꼭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으려고 합니다. 냉국이라도 삶은 달걀이라도 반드시 챙깁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정보만 쏟아붓는 것. 영상 보고, 뉴스 보고, 메시지 확인하고, 쉬는 시간 없이 무언가 계속 듣고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정리하고 해석하고 연결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깐 창밖을 바라보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정보를 멈추는 시간이 뇌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걸 뒤늦게 배웠습니다. 이 모든 습관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결국 뇌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여름철 뇌 건강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는 걸 제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뇌를 위한 생활 방식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원한 것만, 무조건 자극적인 것만 찾지 않고 뇌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부터 자꾸 깜빡했습니다. 원래도 기억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누가 내게 방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묻는데 도무지 뭐라고 했는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듣고 고개까지 끄덕였는데 내용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한두 번씩 반복되다 보니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마음 한쪽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분명히 적어둔 목록이 있었는데 그걸 안 가져왔다는 사실을 계산대에서야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냉장고엔 이미 샀던 재료가 그대로 있었고 정작 필요한 건 또 빼먹었습니다. 아휴 깜빡했네 하며 웃어넘겼지만 나중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문서 제출 기한을 헷갈려 하루를 넘긴 날은 손이 덜덜 떨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정신이 없던 사람이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즘 머릿속이 자꾸 멍했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힘도 집중해서 생각을 이어가는 힘도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넘길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 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력 감퇴를 노화 탓으로만 여기고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알게 된 건 뇌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틈으로 서서히 약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의 시작이 바로 기억력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가스불을 껐는지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고 심지어 누가 전화를 했는지 통화 기록을 봐야 떠오를 정도가 되면 뇌는 이미 피로에 지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면 부족이 겹치고 카페인으로 억지로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끼니를 건너뛰거나 단 음식으로만 버티다 보면 뇌는 기본적인 정보 처리조차 버거워집니다. 단기 기억력이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되는데 그건 뇌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였던 그 깜빡임이 점점 생각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으로 커졌고 급기야는 말도 느려지고 대화 중에 할 말을 잇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뒤로는 기억력을 억지로 붙잡기보다 뇌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단순한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잠이 부족했던 날, 물을 거의 안 마신 날, 오후에 과자나 음료로만 버틴 날. 그렇게 뇌가 제 역할을 하기에 에너지가 부족했던 날에 깜빡임이 유독 심했습니다. 한 번은 일정을 빽빽하게 잡고 쉼없이 움직였던 날, 저녁 모임 자리에서 이름을 잘못 부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손바닥으로 이마를 치며 이게 왜 기억이 안 났지 하고 알았죠. 뇌가 진짜로 지쳐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억력 자체보다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기, 무리한 일정 조절, 그리고 깔끔한 공간 만들기.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뇌를 보호해주더군요. 기억은 단순한 저장 기능이 아니라 뇌 전체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써야 남는다는 말도 새삼 와닿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손으로 짧게라도 써보는 것, 중요한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해두고 다시 들어보는 것, 머릿속을 그냥 비워두지 않고 뇌에 적당한 운동을 시켜주는 방식이 기억을 붙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조금씩 회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6월,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벌써부터 더위에 지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가올 무더위를 생각하며 걱정이 커지고 있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더위가 심하지 않지만 머릿속이 멍하고 피곤한 느낌이 자주 들면서 이번 여름은 좀 다르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바로 맞지 않고 밤에는 휴대폰을 멀리하며 시원한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챙겨 마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름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뜨겁고 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뇌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서 우리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며 더 건강한 여름을 맞이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